사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게 25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은 그냥 출판계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그냥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지금이 저점이군요. 예, 그래서 저 너무 슬픈 현실인데. 근데 저는 이제 작가님의 노벨상이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던 세대에서 영상을 보는 세대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책보다는 영상이 훨씬 친숙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딱 생겨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책 읽는 문화 같은 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사실 요즘 이제 뭐 MZ세대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젊은 세대들이 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또 일컫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텍스트 힙이라고요. 활자를 의미하는 텍스트, 그리고 우리가 멋지다 할 때 힙이란 표현. 책을 읽는 게 멋있는 행동이군요. 예, 책을 읽는 게 와. 멋진 행동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뭔가 좀 문학적인 취향,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어라는 걸 이런 독서 행위 또는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저는 독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네. 정말 이제 희소성이 아, 힙으로 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배우 한소희 님이 인터뷰하면서 이제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책으로 이제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서 재고가 딸려서 또 예약 판매를 막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쇼폼 콘텐츠에 대한 어떤 피로감, 속도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텍스트에 대한 관심으로 독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비의 패턴으로 볼 때 남들과 다른 소비에서 오는 그 만족감,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것과 SNS를 통한 또 인증을 통한 만족감, 이런 면에서 볼 때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책 읽는 게 그렇게 멋있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노벨상으로 인한 경제 효과 계속 이어질까요? 왜냐면요, 관련되어 있던 주식들은 이미 가버렸거든요. 이미 위로도 갔다가 밑으로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모든 게 빠른 이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은 그렇게 가버리는데요. 이 효과, 노벨상 효과는 계속 갈까요? 저는 국내 그리고 해외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국내의 관점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다. 한강 거품이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열풍이 꺼지고 나면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광풍이 한번 일고 나면 그 뒤가 아주 처참한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출판계 종사자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노벨문학상 때문에 특별한 우리에게 선물이 왔지만 지금 출판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통의 구조의 문제, 또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들, 사실 이 출판 생태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뭔가 이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당장 한강 이후에 과연 우리가 무언가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해외라는 관점으로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 출판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 출판 시장 해외에서 정말 주목받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예술은 우리가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출판 업계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소를 좀 해줬다면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게 25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은 그냥 출판계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그냥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지금이 저점이군요. 예, 그래서 저 너무 슬픈 현실인데 저는 이제 이러한 현실을 좀 타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럴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입장에서도 보면 작가가 받는 인세는 보통 정가의 10%를 작가가 인세로 받아요.
그걸 수익으로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다 원가인가요? 원가 있고 이제 공급처에 들어가는 공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급처의 60%의 납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출판사가 거기에 책의 제작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1,500부, 2,000부 초판 찍는 시장에서는 사실은 가난한 직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야 그거에 10%면 수익이 너무 작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글을 쓸 때 내 작품을 해외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보면 수익이 참 되게 미미하지만 이제는 출판의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게 책으로도 되고 영상, 드라마, 해외 수출, 강연 너무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출판을 과거처럼 책을 내는 제조업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판업계의 미래는 글로벌화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글로벌로 쭉쭉 뻗어나기 위해서는요. 작가님의 정말 재밌는 그리고 또 좋은 글도 중요하겠지만 도움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인프라적으로 이 나라에서 도울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과 같이 한강 작가님과 같은 소설가분들, 창작자분들이 지속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그 작가님들의 집필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 문학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입주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간 이제 집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에도 독립서점에 지원금을 이제 드리고 그 독립서점에서 작가를 초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확대되면 작가님들이 작품을 내고 그것을 알리는 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문학작품 해외 수출은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요. 특히 번역가 양성이라던가 또 해외에서 책이 출간됐을 때 출간 지원이라던가 지금 정부의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부 기조가 자꾸만 예산을 깎는 그리고 출판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번역 출판, 해외 출판 쪽은 예산을 35% 증액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어쨌든 지금 기조를 K출판의 확대라고 보고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문화가 지금 국경을 건너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순서대로 간 것 같아요. 일단 노래는 바로 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가 먼저 건너갔고 그 다음에는 가공해서 보낼 수 있는 라면이 건너갔죠. 라면이 건너서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많이 팔리더니 어찌 보면 글이라는 것은 이 번역이라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냥 물건을 갈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갔던 것 같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갈 차례가 왔군요. 예. 그래서 번역가 양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많은 번역가들이 양성될수록 한국의 좋은 많은 문학 작품들은 더 많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AI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럼요. 절대 해줄 수 없는 맞습니다. 인간의 묘미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문학 번역은 더더욱 네. 그렇거든요. 그런 출판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독자들이 할 수 있는 또 방법, 도움,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텍스트 힙이라는 이 열풍을 타고 책을 뭐 과시하는 과시욕이 뭐 너무 도드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는 텍스트 힙도 좋고 과시욕도 좋습니다. 책을 일단 사셔서 그것을 이제 출판계에서는 책을 안 읽는데 책을 계속 사는 사람을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이거네요. 계속 힙함을 유지하라. 계속 인증하라. 네. 계속 구매하자. 혹시 안 읽더라도 죄책감 가지지 말고 계속 힙하라. 책이 많이 팔려야겠죠. 근데 사실 저는 독자분들께 바라고 싶은 게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책을 파는 공간에. 그렇죠. 가면 사게 예.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서울 경기권만 하더라도 서점들이 좀 있으니까 뭐 별로 큰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지방만 내려가도 서점이 없어요. 진짜 보기 드물죠. 예,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책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자꾸만 책이 있는 공간에 가고 그러면 어딘가에는 또 자그마한 서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서점들이 많이 생겨서 독자들의 어떤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화, 책 읽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독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있는 공간, 그리고 책과 관련된 뭔가 작가를 만날 수 있거나 이런 자리가 있다면 가셔서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책의 여유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너무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헐레벌떡 하루 종일 보냈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서점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곳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너무 빨라진 이 삶 속에서 조금의 느림의 미학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출판업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에코스가 화이팅, 출판업계 화이팅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에코스가 화이팅! 출판업계 화이팅!